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제4회차 굴착기 운전 기능사 예상 문제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구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운송 수단 없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이거는 타이어식 굴착기의 구동 특성이고요. 무한 궤도식 굴착기는 단점이 기동성이 나쁘고 주행 저항이 크고 장거리 이동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기복이 심한 암석지 등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접지압이 낮고 견인력이 크고 습지나 연약지, 모래 지역에서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이 용이하다. 맞는 특성이고요. 접지 압력이 낮다. 맞는 내용이고요. 습지 및 사지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것도 무한 궤도식 굴착기의 구동 특성에 대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붐과 암에 회전 장치를 설치하고 굴착기의 이동이 없이도 암이 360도 회전할 수 있어 편리하게 굴착 및 상차 작업을 할 수 있는 붐은 1. 투피스 붐 2. 원피스 붐 3. 오프셋 붐 4. 로터리 붐. 정답은 4번 로터리 붐입니다. 붐에 대한 내용인데요. 붐의 종류는 원피스 붐, 투피스 붐, 오프셋 붐, 로터리 붐 등이 있는데요. 로터리 붐은 붐과 암의 연결 부분에 회전 모터를 설치해서 굴착기가 이동을 하지 않고도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장치입니다. 정답은 4번 로터리 붐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굴착기 작업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2번 스포리킷이죠. 스프로킷은 굴착기의 하부 주행체의 구성 부품이고요. 1번의 파워셔블 또는 셔블, 그리고 백호, 4번의 이젝터 버킷은 모두 작업 장치인데 버킷의 종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회전식 형태로 비트로 지반을 파고 전신주 등을 박는 작업에 사용되는 굴착기의 작업 장치는 1. 브레이커 2. 컴팩터 3. 그래플 4. 어스 오거. 정답은 4번 어스 오거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모양인데요. 어스 오거는 전신주나 교통 신호등 같은 기둥을 받기 위해서 기초 구멍을 팔 때 사용합니다. 1번의 브레이커는 암석이나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장치고요. 컴팩터는 지반을 다짐할 때 사용하는 작업 장치고요. 그래플은 전신주나 원목 등을 집어서 운반할 때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5번 굴착기의 작업 장치인 붐과 암, 버킷을 작동시키기 위한 레버는 몇 개인가? 정답은 2번 2개입니다. 굴착기에 작업을 이유한 조종 레버는 2개인데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좌측에 있는 레버는 암을 동작시키고 그리고 회전, 선회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레버는 붐과 버킷을 조작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굴착기의 센터 조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상부 회전체가 정지 상태에 있어야 오일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틀린 내용이죠. 상부 회전체가 움직여도 회전 중에도 오일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조인트는 스위블 조인트 또는 터닝 조인트라고도 하고요. 굴착기 회전체의 중심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주행 모터에 공급하고 회전체가 회전을 해도 하부에 있는 주행 모터에 오일을 원활히 송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을 보면 스위블 조인트라고도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상부 회전체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주행 모터에 전달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무한 궤도식 건설 기계에서 프런트 아이들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트랙의 진로를 조종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한다. 아이들러의 역할이죠. 프런트 아이들러라고도 하고요. 프런트 아이들러는 트랙의 앞쪽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서 트랙을 지지해주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트랙의 진로를 조종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에서
트랙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1. 링크 2. 부싱 3. 마스터핀 4. 압축링. 정답은 4번 압축링이죠. 압축링은 실린더 피스톤의 구성 부품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트랙의 구성 부품들이 모양인데요. 링크는 두 개가 한 줄로 되어서 부싱과 핀으로 연결되는 부품이고요. 부싱은 링크의 큰 구멍에 끼워지는 부품이고요. 핀은 부싱 속을 통과해서 링크의 작은 구멍과 결합되는 부분이고, 마스터핀은 무한 궤도를 쉽게 분리하기 위한 핀으로 다른 핀보다 조금 짧고 단면의 중앙에 드릴 홈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스트 실은 핀과 부싱 사이에 토사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번 무한 궤도식 굴착기에서 주행 모터는 모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정답은 2번 2개죠. 주행 모터는 트랙의 뒤쪽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트랙의 양쪽에 한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개입니다. 10번 무한 궤도식 건설 기계에서 트랙의 장력 조정 방법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조정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한다. 이게 장력 조정 방법이고요. 장력 조정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계식과 그리스 주입식이 있는데요. 그리스 주입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정 실린더 또는 장력 조정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리스를 배출하면 유격이 커지고 그리스를 주입하면 유격이 작아지게 됩니다. 정답은 2번 조정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한다입니다. 11번 굴착기의 안전한 주행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버킷을 2m 정도 상승시켜서 운전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버킷을 주행할 때는 40cm 정도 또는 30에서 50cm가 좋습니다. 나머지 굴착기 주행 시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장거리 작업 장소로 이동할 때는 선의 고정핀을 끼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장거리 운행할 때는 선의 고정 장치를 고정해야 되죠. 2번 연약한 집안은 피해서 운행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천천히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당연히 안전한 주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 굴착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작업 현장의 집안 상태. 2. 트랙의 장력 조정 상태. 3. 아이들러 정상 작동 상태. 4. 하부 롤러의 정상 작동 상태. 정답은 1번 작업 현장의 집안 상태입니다. 1, 2, 3, 4번 모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은 맞는데요. 굴착 작업을 할 때는 작업 현장이 연약지인지 사지인지 아니면 진흙지인지 집안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건설 기계로 작업을 하기 전 시동 후 서행하면서 점검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브레이크 작동 점검. 2. 핸들 작동 점검. 3. 클러치 작동 점검. 4. 냉각수 양 점검. 정답은 4번 냉각수 양 점검입니다. 냉각수 양 점검은 시동 후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시동 전에 점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1번과 2번, 3번은 시동 후에 점검하는 내용인데요. 브레이크 작동 점검, 핸들 작동 점검, 클러치 작동 점검은 시동 후에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선로 아래에서 굴착기 작업 중 버킷이 전선에 닿아 단선되었으나 인명이나 장비 피해가 없을 경우 조치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작업을 종료하고 한전에 연락하여 복구하도록 한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작업 중에 전선이 단선되었을 경우 당연히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피해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작업 완료에 신고한다.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버킷이 전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한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4번 변압기 등의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다. 이것도 적절한 조치사항이 아닙니다. 15번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장소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인력으로 굴착해야 하는 범위는? 정답은 2번 가스 배관 추이 1m 이내입니다.
인력으로 굴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가스 배관 주위 1m 이내는 반드시 인력으로 굴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2m 이내는 안전관리 전담자가 입회화에 굴착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다음 중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크랭크 축이 8회전 하는 사이에 흡입 밸브는 몇 번 열리는가? 정답은 2번 4회인데요. 사행정 사이클에서 1사이클을 완성할 때 크랭크 축은 2번 회전합니다. 2번. 그리고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한 번 열리게 되는데요. 문제의 지문에서 크랭크 축이 8번 8회전 했으니까 8사이클은 4번 완성한 겁니다. 그럼 1사이클에서 흡기 배기 밸브는 한 번만 열리니까 흡입 밸브는 2번 4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엔진의 윤활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기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3번 오일 불순물 제거 작용이죠.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쉽게 나옵니다. 오일 여과기의 기능은 엔진 오일, 윤활유 안에 불순물을 깨끗이 여과해서 엔진 각 부의 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일 여과 방식은 분류식과 전류식, 샨트식 또는 복합식이 있는데요. 최근 기출문제에서 오일 여과기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 또는 복합식 요 여과 방식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기관에서 윤활유의 기능이 모두 알맞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마멸 방지, 냉각 작용, 방청 작용, 응력 분산 작용 2번이 정답이고요. 윤활유의 기능은 크게 6가지라고 앞전 문제에서 설명해드렸죠. 여기서 1번과 3번, 4번에 틀린 내용은 1번에서는 수분 흡수 틀린 내용이고요. 3번에서는 동력 전달 틀린 내용이고요. 4번에서는 압력 감소 이것도 윤활유의 기능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점도 지수가 큰 엔진 오일은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가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2번 작다입니다. 엔진 오일, 윤활유의 선택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점도 지수라고 했죠. 점도 지수는 오일의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고요. 지수가 높으면 점도 지수가 크면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습니다. 정답은 2번 작다이고요. 반대로 점도 지수가 작으면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가 커지게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다음의 엔진 오일 점검 시 오일 게이지에 상한선과 하한선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게이지상의 정상적인 표시 기준은? 정답은 3번입니다. 풀 F와 로우 L 표시선의 중간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엔진 오일은 엔진 정지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게이지상에 상한선 풀과 하한선 지점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F와 L 표시선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냉각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부동액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물과 쉽게 혼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물과 쉽게 잘 섞여야 됩니다. 부동액의 조건은 내부식성이 좋고 휘발성이 없고 물과 혼합이 잘 되고 빙점이 물보다 낮아야 되고요. 비등점은 물보다 높아야 됩니다. 즉 끓는 점은 물보다 높아야 됩니다. 1번을 보면 내부식성이 클 것 맞는 내용이고요. 빙점이 물보다 낮을 것 이것도 부동액의 구비 조건이고요. 비등점, 끓는 점이 물보다 높을 것 이것도 부동액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엔진오일 과열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엔진오일 양 2. 냉각수의 양 3. 연료량 4. 유압장치 유량 정답은 2번 냉각수의 양입니다. 엔진에 과열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엔진이 과열됐을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냉각수의 양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노킹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피스톤과 실린더 벽에 손상이 발생한다입니다. 노킹 현상은 디젤 노크라고 하고요. 실린더 내에 급격한 압력 상승과 부주로 인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엔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기관이 과열돼서 엔진에 손상을 주고 출력과 흡기 효율이 저하됩니다.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소음과 진동 등 충격파가 생겨서 피스톤과 실린더 벽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정답은 1번. 피스톤과 실린더 벽에 손상이 발생한다가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타이머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연료 분사시기 조절입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장치를 보면 연료 분사량 조절 또는 분사 펌프의 회전 속도 조절을 위해서 조속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사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연료 분사 시기 조절이고요. 2번에 연료 분사량 조절은 조속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25번. 기관에서 윤활유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가 방식이 아닌 것은? 1. 분류식, 2. 전류식, 3. 샨트식, 4. 분리식. 정답은 4번 분리식이죠. 앞전 문제에서 한번 봤는데요. 오일 여가기의 오일 여가 방식은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 또는 복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오일 여가 방식이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다음 중 전기 회로의 전압이 12V이고 저항이 6ohm일 때 전류는 얼마인가? 정답은 2번. EA입니다. 전기 기능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정리한 내용을 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전류를 구하는 값은 전압 나누기 저항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12 나누기 저항 6을 하니까 EA, 2A가 나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다음 중 12V용 납산 축전지의 방전 종지 전압은? 정답은 2번. 10.5V입니다. 방전 종지 전압은 방전 한계 전압이라고도 하는데요. 12V용 납산 축전지의 방전 종지 전압은 10.5V입니다.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일반적인 축전지 터미널에 식별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터미널이 요철로 구분한다. 이거는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법으로 부적절하고요. 축전지 터미널 식별법은 일반적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굵은 것은 양극, 가는 것은 음극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적색과 흑색으로 구분하는데요. 적색은 양극, 흑색은 마이너스입니다. 1번과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납산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가능한 충전 시간을 짧게 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과 3번, 4번은 모두 틀린 내용인데요. 접지 케이블은 연결한 상태에서 충전한다 라고 했는데 접지 케이블은 모두 분리를 해야 되고요.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라고 했는데 급속 충전을 할 때는 축전지 용량의 0.3에서 0.5배, 30에서 50% 용량으로 충전을 해야 되고요. 4번. 전해액의 온도가 80도씨 이상이면 충전을 중지한다 라고 했는데 전해액의 온도가 45도 이상이 되면 충전을 중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곳은? 1. 스테이터, 2. 정류기, 3. 브러시, 4. 다이오드. 정답은 1번 스테이터입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곳은 스테이터,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2번과 4번 정류기와 다이오드는 같은 용어입니다. 정류기, 즉 다이오드는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어 출력하는 기능을 하고요. 3번의 브러시는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한 개는
저류를 유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수동 변속기에서 변속할 때 기어가 끌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클러치가 유격이 너무 클 때 기어가 끌리는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클러치 페달의 유격을 자유간극이라고도 하는데요. 유격이 작으면 민감해져서 클러치 디스크의 빠른 마모와 동력 전달 손실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유격이 크면 둔감해지고 동력 차단이 불량해지고 변속 충격 및 소음이 발생하고 기어 변속 시 마모 및 손상이 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기어가 끌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클러치 유격이 너무 클 때입니다. 2번과 3번은 클러치판의 마모,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라고 했는데요. 2번과 3번은 클러치 유격이 작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2번. 엔진 정지 상태에서 계기판 전류계의 지침이 정상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지시하고 있을 때 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충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방향을 지시하게 됩니다. 전류계는 충전 및 방전되는 전류량을 보여주는데요.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충전이 될 때는 지침이 플러스 방향을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마이너스를 지시하게 되는데요. 축전지에서 부하로 인해서 방전이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배선에서 누전이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전조등이나 예열장치 등 전기장치를 작동하고 있을 때는 지침이 모두 마이너스를 지시하게 됩니다. 1번을 보면 시동 시 엔진 예열장치를 동작시키고 있다. 이거는 마이너스 지침. 그리고 2번 배선에서 누선되고 있다. 이것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4번 전조등 스위치가 점등 위치에서 방전되고 있다. 이것도 마이너스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3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주행 중에 브레이크 작동 시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유압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었을 때는 조향 핸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원인은 휠 얼라이먼트 조정이 불량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에 어느 한쪽에 이상이 있거나 브레이크 라이닝의 좌우의 간극이 불량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1번을 보면 휠 얼라이먼트 조정이 불량할 때, 이거는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3번 타이어 좌우의 공기압이 틀릴 때, 이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4번 브레이크 라이닝의 좌우 간극이 불량할 때, 이것도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보기에서 저압 타이어의 표기 방법으로 맞는 것은? 폭 14인치, 내경 18인치, 플라이수 16. 정답은 4번입니다. 폭 14인치, 다음은 내경, 다음은 플라이수 16.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타이어 표기 방식은 저압 타이어와 고압 타이어가 서로 틀린데요. 저압 타이어는 폭, 다음에 내경, 그 다음에 PR, 플라이수 순서로 표시를 하고요. 고압 타이어는 외경, 그 다음 폭, 그 다음 플라이수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플라이수는 타이어 내부의 섬유층의 수 또는 강도를 나타내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저압 타이어는 표시를 할 때 폭, 다음 내경, 다음 플라이수 이렇게 표시를 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유압장치의 장점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고장 원인의 발견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다고 했는데요. 구조가 간단한 건 맞는데 고장 원인의 발견이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유압 장치의 장점과 단점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작동이 원활하고 무단 변속이 용이합니다. 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소형이면서도 출력이 크고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힘의 조정이 용이하고 정확하며 과부하에 대한 안전 장치가 확실합니다. 단점은 고장 원인 발견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일의 온도에 의해
작동기의 속도가 변한다 등이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운동 방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유압 장치의 장점이 맞고요. 2번 작은 동력원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것도 유압 장치의 장점이 되겠고요. 4번 과부하 방지가 용이하다. 이것도 유압 장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유압 펌프 2. 릴리프 밸브 3. 유압 실린더 4. 예열 플러그. 정답은 4번 예열 플러그입니다. 예열 플러그는 전기 장치의 구성 요소이고요.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유압 장치 구성 요소인데요. 유압 장치는 유압 펌프나 오일 탱크 같은 유압 발생 장치, 그리고 제어 밸브 같은 유압 제어 장치, 그리고 유압 모터나 유압 실린더 등 유압 구동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기어식 유압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수명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명이 짧습니다. 기어식 유압 펌프는 장점과 단점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는데요. 기어 펌프의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 경량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흡입력이 우수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압 작동률에 오염에도 강한 편입니다. 단점은 수명이 짧고 피스톤 펌프에 비해서 효율이 낮고 초고압이 곤란하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1번과 2번, 3번은 보면 기어식 유압 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흡입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거는 유압 펌프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유압 모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가동 시에도 운전이 원활하다 했는데요. 유압 모터는 가동 시에는 원활한 운전이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특성을 보면 반성력이 작고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유압 모터의 특성이고요. 작동이 신속 정확하다. 그리고 신호 시에 응답이 빠르다. 이것도 유압 모터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유압 모터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 아니라 유압 모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답은 기동 시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유압 모터는 기동 시 원활한 운전이 가능한 게 아니라 곤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유압류가 한쪽 방향의 흐름은 가능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는 정답은 1번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유압 기호가 이런 모양이고요. 방향 제어 밸브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작동 이후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통과시켜서 역방향의 흐름을 막는 밸브이고요. 역지 밸브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1번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40번 유압 실린더의 복귀 쪽에 배압을 발생시켜 피스톤이 중력에 의하여 자유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강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는 1. 카운터 밸런스 밸브 2. 얼로드 밸브 3. 릴리프 밸브 4. 감압 밸브. 정답은 1번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유압 실린더의 붓기 쪽에 배압을 발생시켜서 피스톤이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강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가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어큐뮬레이터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유압 에너지 저장 및 충격 흡수입니다. 앞전 회차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어큐뮬레이터는 추가기라고도 하고요.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또는 용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긴급시 비상용 유압원으로 사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유압 기호 중 압력 스위치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의 기호 모양이 압력 스위치를 나타내는 유압 기호고요. 1번은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3번은 단동 실린더 양로드형인데 차이가 위에 짝대기가 복동 실린더는 2개 단동 실린더는 1개 여기 있죠. 4번은 단동 솔레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유압 기호는 자주 나오는데 이 기호들을 모두 잘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대형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는? 정답은 3번입니다. 최소 회전 반경 11m인 건설기계라고 했는데요.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을 보면 길이 17m인 건설기계는 길이가 16.7m를 초과하니까 특별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되고요. 너비 3m인 건설기계는 너비가 2.5m를 초과하니까 특별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되고요. 4번 총 중량 50톤인 건설기계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니까 특별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설기계 정비업 2. 대여업 3. 폐기업 4. 수출업.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 수출업은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건설기계 사업의 등록 범위는 종합건설기계, 부분건설기계, 전문건설기계, 정비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건설기계 매매업, 대여업, 폐기업, 해체 활용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5번 다음 중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임시 운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신규 등록 검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신규 등록 검사를 위해서 시험 운행하는 게 아니라 건설기계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에 임시 운행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임시 운행 사유인데요.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번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번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모두 임시운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타이어식 굴착기는 연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1년이고요.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나 2년을 두는데 타이어식 굴착기는 모든 연식에 대해서 1년이고요. 무한 궤도식 굴착기는 그 밖의 건설 기계에 들어가 있어서 20년 이하는 3년, 20년 이후부터 20년 초과되는 경우는 1년입니다. 건설 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은 굴착기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47번 다음 중 정기 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 대행자는 며칠 이내 검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2번 5일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 신청을 해야 되고요. 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 대행자는 5일 이내에 정기검사 일시와 검사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5일입니다. 48번 다음 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1번과 2번, 3번은 모두 결격 사유인데요.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결격 사유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 결격 사유고요. 조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것도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답이 있었는데요. 만 21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지문 내용이 나왔는데 해당이 아니고요.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 조종사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6개월이 지난 경우라고 했는데요.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모두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거를 다 읽어드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이거는 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3번 고의로 경상 1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이것도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4번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도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좁은 도로에서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우선 통행 순위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속도가 빠른 차가 우선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진로 양보의 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좁은 도로에서는 내려가는 자동차가 우선 통행이고요.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우선 통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면 내려가는 자동차가 올라가는 자동차보다 우선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사람을 태운 차가 빈 차보다 우선이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물건을 실은 차가 빈 차보다 우선이다. 이것도 우선 통행 순위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2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가? 정답은 3번 201점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벌점 누산 점수가 1년이면 121점, 2년이면 201점, 3년이면 271점 도달 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2번 다음 3방향 도로명 예고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세종로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이다 라고 했는데요. 틀린 내용이죠. 세종로가 아니라 세종대로라고 되어 있으면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가 맞는데요. 세종로는 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의 도로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을 보면 300m 전방에서 좌회전하면 중구청 방향이다. 표지판을 보면 300m 앞에서 좌회전을 하니까 중구청 방향이 맞습니다. 2번 직진하면 300m 전방에 세종로가 나온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3번 300m 전방에서 우회전하면 세종로의 시작 지점으로 갈 수 있다. 300m 지점에서 우회전하면 사우스 남쪽 방향이죠. 그러면 남쪽은 도로의 시작 지점이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면서도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여기 풀어놓은 내용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산업재해 발생 시에 조치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기계 설비의 정지, 피해자 구조, 응급처치 및 119 후송, 보고 및 현장 보존. 앞전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피해자 구조보다는 기계 설비 정지가 우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산업재해 조사 시에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현장 사진 촬영 그리고 기록 및 보관입니다. 재해 조사의 방법은 재해 발생 직후에 실시해야 되는데요. 재해 현장에 물리적 흔적을 수집하고 재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 및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산업 현장에서 분진이나 화학물질, 금속 파편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보안경 또는 고글입니다. 보안경은 이물질이나 화학물질, 분진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요. 2번의 차광 보안경은 용접을 할 때 강한 빛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보호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6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안전복 착용이죠. 그림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번의 방독 마스크 착용은 왼쪽 하단의 그림이고요. 보안면 착용은 가운데 있는 그림이고요. 안전장갑 착용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7번. 수공구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해머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머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1번을 보면 공구를 던져서 전달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연삭기 사용 후 쇳가루를 입으로 불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공구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 후 사용한다.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중 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볼트 너트에 규정된 힘을 측정하고 조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1. 토크 렌치 2. 소켓 렌치 3. 소켓 조인트 4. 육각 렌치. 정답은 1번 토크 렌치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모양이 소켓 렌치인데요. 렌치 종류가 시험에 나올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금년 초에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토크 렌치는 볼트의 조임 토크, 힘을 측정하고 일정한 토크로 조이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작업장 내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6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요.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유의사항으로 당연한 거고요. 2번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넘어짐이나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화재의 유형별로 소화 방법이 적합하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3번이죠. C급 화재는 전기 절연성 소화,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기. 맞는 내용입니다. C급 화재는 전기기기나 배전반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니까 전기 절연성 소화 방법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주게 됩니다. 1번의 A급 화재는 질식 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질식 소화가 아니라 목재나 종이 등 일반 화재니까 냉각 소화 방법을 써야 되고요. 2번의 B급 화재는 특수 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B급 화재는 유류성 화재니까 질식 소화 방법을 써야 되고요. 4번의 D급 화재는 냉각 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D급 화재는 금속성 화재니까 금속 화재 전용 특수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4회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풀이를 했고요. 다음 제5회차 예상 문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